네, 월요일에 주상전화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이터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500원에 50%예요. 이거 네. 지난달에 그 상한가 갔던 날 들어가신 걸까요? 맞습니다. 아, 그 다음날 갔어요. 그럼 그러면 한번 수익을 보셨었나요, 시청자님? 조금 보고요. 네. 다시 매수했는데 이렇게 물렸네요. 한번 수익을 보시고 다시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이게 계속 추락하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러면 네. 이사님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인적 분할한 이후에 좀 뜨거웠다가 최근에 다시 미끄러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 종목이 지난주 센트랩이 생각이 나서 네.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음. 고민스러운데 그 시청자님 네네. 혹시 이 종목을 매도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니, 뭐 답이 없다 하면 매도해야죠. 그렇죠. 이게 그 처음에 수익 내고 나서 두 번째 매수했을 자리가 아마 요 자리 부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테마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한번 순환에 빨리 한번 시세를 내고 나면은 그 뒤부터 이게 한참 이렇게 주가가 그냥 정체 상태에 들어가는 구간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은 이런 것들은 꼭 이제 빠지다가 이제 팔아버리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저도 솔직히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일단 매도하는 거 아니면 기다리는 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다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25,000원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센즈랩이라는 종목을 또 다른 시청자분께서 상담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차트를 당겨 보게 되면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네. 지난주에도 일단은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말씀드렸냐면은 꼭 팔고 나면은 주가가 안 빠지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SK 이터니스 같은 경우도 이 내용보다는 뭐 내용 그 SOFC 관련되고 그 내용 말씀드린 것보다는 지금은 대응이 필요한데 요거 일단은 어차피 지금 손실난 구간이고 내가 팔고 나서 가면 억울하니까 일단 21,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는 바닥 잡힌지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상담을 받으세요. 지금은 대응하기가 뭐 가지고 가라, 매도해라 하기가 정말 어정쩡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21,000원까지 혹시 빠진지 기다려 보시고 거기까지 빠지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주세요. 지금은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판다, 가져간다 결정을 내리신 것보다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그 21,000원을 빠지게 되면은 그냥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손절 생각했으면 지금 솔직히 지금 파는 게 나아요. 그래도 근데 제가 네. 왜 팔라고 말씀을 시원하게 못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센즈랩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드렸듯이 참 난감한 게 이런 종목들이 꼭 팔고 나면 바닥 잡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000원까지 기다려보고 바닥에 나오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5,000원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는 거고 다시 테마 순환매를 기다려보는 거고 그때 가서도 영 답이 없다 싶으면 그때 가서는 잘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게 저 테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놓을지는 알 수는 없겠다, 그죠? 잠시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테마라는 게 네네. 언제 튀어올릴지 그죠? 예측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 주 일정하고 다음 주 일정을 체크해 보면은 SOFC 관련된 그 이슈가 나올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이번 주에 전력 수급 관련돼 가지고 정부 회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네. 전력 설비하고 원자력이란지
ESS 쪽 이슈가 될 만하지 SFC까지는 이슈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잘 지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매도를 하기에도 가격이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하시면서 좀 전략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 이터닉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종목 상담을 그걸 할 때는 이메일로 했는데 혹시 종목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바이오요, 시청자님? 네. 아, 다른 종목이요? 아니요. 이메일이었는데 네네. 다른 종목으로 다른 걸로 좀 종목을 바꾸면 안 될까요? 아, 네, 어떤 거에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넷페스 아크요. 네. 네페스 아크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넷페스 아크 28,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아, 네페스 아크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지난주에 들어가신 거죠?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계속 이렇게 빠지는, 별로 반등을 안 보이고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줄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페스 아크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테페사크는 긍정 그리고 중립이네요. 그럼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매수 단가 현재가 괴리도 크지 않고 반도체 장비주도 최근에 또 주목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가지지 않을까 했는데 중립 의견은 어떤 의견일까요? 글쎄 우선은 지금 뭐 네페스 아크보다도 그래서 네페스 아크를 들어가시려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고요. 네, 지금 매수 28,000원. 28,000원이시고 네. 지금 10% 정도시면은 네,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를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네페스 아크 뭐 기존의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이쪽에서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냥 시청자분께서도 이 경제 팁을 많이 보셨으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좋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를 들으셨던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네페스 아크를 10% 정도면은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네페스 아크를 20%, 30%까지 늘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자금을 어떤 지금 HBM과 또 관련된 또 AI와 관련된 그런 이 반도체 장비 또 기술 기업으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가 28,000원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랑 큰 차이는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의 어떤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는 관점으로 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네페스 아크에 대한 정말 10% 정도만 좀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네페스 아크 그 기업이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뭐 반도체 기술 쪽에서 테스트 기술 쪽에서는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지만 실적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네페스 아크가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다른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이제 뭐 비교할 종목을 좀 약간 극각일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네. 지금 현재 뭐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적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떤 추정을 못할 정도로 지금 무한대로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 이제 테스트 쪽에서 기술력이나 10년 이상 됐습니다. 기술력은 좋지만 이 실적이 지금 바로바로 잡히는 기업 쪽으로 좀 수급이 지금 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20%, 30%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도
그 금액을 다른 잘 가고 있고 익히 들어서도 알고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직 뭐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차라리 좀 실적이 찍히고 성장성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업을 보자라고 좀 의견 드렸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페스 아크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수고하십니다. 종목 고민되실까요? SNS텍 네. 38,000원에 15%.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SNS 택을 들어가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좀 뭐 장기로 좀 끌고 하면은 뭐 블랙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또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SNS 택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음봉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어려우신가 봐요. 일단은 네. 그래도 부정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주상 전화에 이 반도체 쪽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 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부정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사님? 일단 부정 드린 이유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예. 예. 그 지금 화면에 차트 보이시죠? 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가 38,000원 맞으신 거죠? 예. 예, 그죠? 이게 그 저가 매수가 물타기하고 저가 매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더 빠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적으로 지금 화면 보시면 딱 눈에 보이는 게 자 보세요. 어쨌든 지금 SNS 택이 작년 10월 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지지 라인이 가격이 어디죠?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세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세요. 그러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펠리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또 같은 펠리클인데 이게 SNS 택은 이런데 FST는 또 안 그래요,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FST는 차트 괜찮죠? 예. 우상향이죠. 같은 펠리클인데 얘는 지금 괜찮은데 지금 이제 매수하신 SNS 같은 경우는 주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비교해 드리냐면은 SNS 택은 지금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외가. 그러면 굳이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까 장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장기이지만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가격 있잖아요. 그냥 이거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액션을 취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지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를 못 지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시게 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차트가 더 높아요. 그리고 그 펠리클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모 언론지에서 나온 기사인데 일본의 미쓰이가 EUV 펠리클 같은 경우는 독점 체제를 이어간다는 뉴스도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닥 펠리클 같은 경우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FST처럼 그런 차트를 보인다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의 차트를 굳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있을 마음고생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좋게 보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저가 매수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인 38,000원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차후에 다시 매수 접근 시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장기 보유를 생각하셨으면은 이런 종목 상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종목사님 하시게 되면 더 헷갈립니다. 내가 길게 갈 거 할 건데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게 하다 보면은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펠리클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그 일본의 미스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보세요. 지금은 그 이전에 보이는 가격대로 먼저 매수하신 가격대에 38,000원대를 못 지키게 된다면 일단 매도하세요. 하고 나서 더 싸게 잡을 수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본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네,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SNS택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 봤어요. 우리 시청자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3531님이신데 하이딥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1,62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본전 올까요? 왜 빠지기만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4%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약간의 좀 그 시장에 좀 원하는 그런 섹터나 어떤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딥이 좀 많이 비껴나가 있죠. 뭐 지금 거래량만 보면 알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작년 연말부터 봤을 때도 주가가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크게 당연히 오를 일도 없겠지만은 뭐 떨어지는 부분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하이딥의 어떤 사업성이나 그런 면은 지금 시장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이딥은 이제 그 스마트폰 쪽에서의 뭐 터치 IC 또 UX 그런 UI 같은 경우에 개발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 때는 그나마 이제 뭐 AI와 관련된 뭐 그런 부품주나 이런 부분이 주목을 받은 상황이지. 그나마 최근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애플 관련주,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관심을 받지만은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몇 %시죠? 지금 10%요. 10% 정도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하이딥 같은 경우가 계속 뭐 이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이제 이 폴더블 폰이나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이 기술력에 대한 터치 기술력이 몇십 년 된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지만은 지금은 이 하이딥에 대한 기업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 좀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한번 좀 좀 지나 본 다음에 거래량과 함께 주가 좀 반등했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딱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라는 자금도 굉장히 크시겠지만 네. 그 중요한 부분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우선은 이 하이딥의 이런 기술력이 해외 쪽에서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 나왔을 때를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뭐 그런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은 추가 매수 관점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딥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뒷번호 1131번님께서 JLK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6,000원대, 비중은 25%. 조정 중인데 지금 비중으로 버티면 될지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좀 많이 밀리고 지난주도 밀려가지고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JLK에 대한 의견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이 25%좀 많긴 많으시거든요. 네. 이 비중으로 그냥 버티면 올라올까요? 근데 사실 비중은
각자 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본인이 이제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바로 화면 보시면은 네.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먼저 하자고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 네. 보세요. 파란색 굵은 선이 있어요. 파란색 굵은 선인데 파란색 굵은 선이 뭐냐면 21선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26일 날 추세를 돌리게 되면서 상승 나왔다가 조정받은 지지받은 라인이 어디냐면 21선이거든요. 근데 다시 반등 나왔다가 이탈하죠. 어제 보면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일단 파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안 팔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팔게 되면 결국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게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게 되니까 결국은 보세요. 어저께 보기엔 9% 음봉 맞고 오늘 보세요. 5% 음봉 맞아 하루 만에 15% 음봉이 15% 마이너스를 맞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먼저 이제 행동을 하세요. 다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렸고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JLK가 그 미국 그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올 연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미국 진출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진출 소식이 미국 진출 관련해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온 건데 다시 이제 어찌 보면 의료 AI가 그 AI가 식어버리게 되면서 의료 AI도 같이 식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일단은 첫 번째 손절 라인은 놓친 거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일단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로 12,000원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일단 가져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JLK 그래도 좀 가져가 본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봤으니까요. 좀 전략 만드실 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도 접수받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늘 그 현대 롯데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2,900원에 20%. 오늘 매수를 하신 예, 걸까요? 오늘 들어갔어요. 아. 야수의 심정으로. 네. 네. 그러면은 뭐 당신죠. 앞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 봐야 할지 고민이셔서 연락 주신 예,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네. 오를 수 있는지 뭐 대응 네, 손절가 알겠습니다. 같은 거. 네, 오늘 43,000원 찍고 42,6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건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두 분 다 긍정 주셨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현대로템, 뭐 우즈베키스탄과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추세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조금만 수익 보고 나올까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이 원래는 이제 그 레일을 만드는 네. 철도 만드는 기업이었지만 네. 이 작년부터 이제 그 사업 부분 쪽에서 방산 쪽이 더 높아졌거든요. 한 42%고 레일 쪽은 이제 30% 후반대로 상황이 좀 엮이면서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방산주로 이제 전차 쪽이나 이런 쪽으로 디펜스 쪽에서의 분류됐지만 오랜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 철도에 대해서 레일 쪽에서 이슈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왜 긍정을 들었냐면은 그리고 이 시청자 분님이 뭐 통화 좀 연결돼 있으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매수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럼 자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네. 매수를 항상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고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그 전부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 오래 지켜보셨는지 공부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 한번 느낌이 좋아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셨을 때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가셔야 이 현대로템이 주가가 뭐 내일 떨어지든 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다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역으로 갔을 때도 버틸 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설왕설래 좀 하신 상태에서 들어가시면은 내일 좀 조금 떨어지면은 이 매도하고 뭐 그럴 부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매수를 하셨으면 그리고 또 단기 그 시청자분님께서도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시고 중장기적으로
그 보면서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시면은 들어가셨을 때는 자신 있게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도 그렇지만은 2분기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방산주도 같은 경우에 분기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찍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계속 분기나 어떤 하반기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찍어서 거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가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던 기업들이 저는 내년까지도 계속 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 또 아니면은 상반기, 하반기, 연말까지 연단이라도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로템에 대한 주가는 저는 상승 여력을 단기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셨을 때는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들어가시고 계속 지켜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 로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강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요. 네. 두 분 모두 긍정 들어주신 만큼 자신 있게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코프로 머티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4,400원에 20%. 아, 이거 그 지난주에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지난주에 그 한참 그때 빠지는 그때 아, 그때 매수를 하셨군요. 예. 아, 과연 이게 떨어지는 칼날일지. 그니까요. 아니면 올라갈 말일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네. 블록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도 또 추가 하락이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그죠. 완전 나쁜 새끼들이죠. 정말. 네. 시청자님. 예. 네. 혹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뭐 전고체 그쪽 네. 그쪽을 이제 취급하고 또 이게 그 기관에서 많이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전고체 때문에 최근에 올라갔으면 다행인데 아시다시피 블록들 때문에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하자고요.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일정 뭐 있는지 아시죠? 인터배터리 유럽. 요게 있거든요. 예. 요거에 관련된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니까 이런 건 일정들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슈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은 좀 잘 보세요. 요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선. 예. 파란색 선 보세요. 지금 날짜를 보기엔 앞전에 4월 25일 날 요 파란색 선에 저항받았었죠.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돌파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요것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최소한 요 파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인데 예. 10만 원, 9만 9천 원 이상 가격 유지가 되는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 유럽이 있으니까 그 이슈 관련돼 가지고 반등이 나온지 먼저 보시고요.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아진지 먼저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대응인데 방금 이제 신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란색 선이 저항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이평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평선 가격이 9만 9천 원이에요. 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9만 9천 원 이상 유지가 되는지 여부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그리고 이게 특히 연기군 같은 데서는 거의 한 달 내 계속 잡아오던데 네네. 사실상 내가 그런 것도 보고 이게 뭐 기관에서 그렇게 잡을 때는 뭐가 이게 다른 뭐가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사실상 잡게 되면 들어갔는데. 그러게요. 참 매수건 수급이 좋은데 예. 참 종목이 이래요. 주식이. 그런 좋은 이유가 있는데도 블록들 같은 이런 나쁜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건 반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나쁜 시나리오는 반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 생각과 달리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된 대비가 일단 먼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린 거예요. 인터배터리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99,000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도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일단 말씀드린 거 두 가지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켜보다가 그게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손절하고 놓아야 되는 거 답이네, 일단.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그냥. 네.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눈에 네. 보이는 대로. 네. 네네. 미련을 가지면은 예. 더 길어져요. 아시겠죠? 지금도 미련이 길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적어도 99,000원은 지켜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보세요, 무조건.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략 만드실 때 참고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간의 특징주들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특징주로 돌아오겠습니다.